직원이 4명이라고요? 아휴, 요즘은 영세업체는 버티기 힘든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생각해서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부드러운 미소 속에 숨겨진 노골적인 무시. 주먹을 움켜쥔 아버지, 고맙습니다. 단 한마디로 분노를 삼켰다. 그날 한 남자의 복수가 시작됐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 안산의 한 작은 골목길.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박성태가 운영하는 소규모 금속 부품 공장의 하루가 시작되는 신호죠. 올해로 62세가 된 성태는 30년째 이 공장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성태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어제 남은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우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아내 사진을 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공장으로 향합니다. 30년 동안 매일 같은 길을 걸었지만 지루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길을 걸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기계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성태에게는 그 냄새가 향수 같았어요. 낡은 프레스기와 선반, 용접기까지 모든 장비를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그의 아침 일과였습니다. 각각의 기계들은 성태에게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오늘도 고생하자, 녀석들아. 성태는 기계들에게 말을 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사람보다 기계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말수는 적었지만 일에 대한 성실함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고장난 기계를 고치기도 했고 주말에도 나와서 다음 주 작업 준비를 하곤 했어요. 공장에는 성태를 포함해 총 4명이 일했습니다. 오래된 직원 김상수는 성태와 함께 20년을 함께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고 최근에 들어온 젊은 직원 이민호와 정은수는 각각 26살과 24살이었습니다. 모두들 성태의 뚝뚝한 말투에 익숙해져 있었고 오히려 그런 성태의 모습에서 믿음직함을 느꼈어요. 사장님, 오늘 대성산업 납기 맞춰서 다 빼면 되죠? 상수가 물어보자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안에 마무리해야 해. 내일 새 주문 들어오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성태는 항상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작은 주문이라도 납기를 어기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처들도 성태를 신뢰했고 30년 동안 꾸준히 일을 맡겨왔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죠. 성태는 자신의 이런 성실함이 딸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김순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성태는 공장과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때 딸 지은이는 대학생이었는데 어머니 간병을 위해 휴학까지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성태가 막았습니다. 공부 계속해라. 엄마는 내가 돌볼 테니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씀도요. 성태야, 지은이 잘 부탁해. 엄마 없이 씩씩하게 살 수 있게 돌봐줘. 성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29살 박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똑똑한 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지은이는 대학도 명문대를 나왔고 취업도 경쟁률이 높은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혼자 원룸을 얻어 살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지은이 서울로 독립할 때 성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안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지은은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며 독립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성태는 딸의 원룸 보증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어머니 없이 자란 딸이 이제는 완전히 홀로서기를 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지은이가 혼자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성태는 자주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딸이 제대로 밥을 챙겨 먹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회사에서 일이 힘들지는 않는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회사도 좋고 동료들도 친절해요. 지은이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성태는 딸이 혹시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어머니를 일찍 잃은 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가끔은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서 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밥은 먹었니? 아직요. 같이 먹어요. 그럴 때면 성태는 딸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의 얼굴색을 직접 보고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이 됐거든요.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딸 하나만큼은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지은에게 최근 들어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2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이현우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현우는 32살, 지은과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역시 대기업에서 일하는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온화해서 성태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지은이 현우를 처음 소개했을 때를 성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모습으로 안산까지 찾아와 인사를 드린 현우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아버님, 지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우가 한 말이 성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아내 없이 혼자 키운 딸을 소중히 여겨주겠다는 약속을 할 때 성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성태는 사실 딸의 결혼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죠. 이제 딸이 자신보다 다른 남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딸이 행복해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은이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버지 바람이지. 성태는 딸의 결혼을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기업 사장처럼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자금과 신혼집 전세금 정도는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매달 공장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빼서 적금을 넣고 때로는 야근 수당도 아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자신은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면서도 딸을 위한 돈만큼은 아끼지 않았어요. 아내의 병원비로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그 후로도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성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딸이 결혼할 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갑자기 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아빠,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상견례? 네, 현우 부모님이 만나자고 하셨어요.
아빠도 좋으시죠? 성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기계와 씨름하며 살아온 자신이 제대로 된 예의를 갖춰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손톱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기계 기름때가 있었고 말투도 거칠었어요. 하지만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좋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니?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에요. 현우 부모님이 정하셨어요. 그날 밤 성태는 오랜만에 장롱 깊숙이 넣어둔 정장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정장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내일은 미용실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많이 늘어 있었어요. 상견례 당일 성태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정장은 다행히 몸에 맞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어요. 평소 작업복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 어색할 수밖에 없었죠. 손톱 밑에 기름때는 아무리 솔로 문질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성태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면도도 말끔히 했습니다. 지은이 정해준 시간에 맞춰 서울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까지 가는 동안 성태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현우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한정식 집을 찾아가는 길, 성태는 주변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 그리고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었어요. 안산의 조용한 골목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지은과 현우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예쁜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고 현우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네요.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성태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곧이어 현우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현우의 아버지 이종철은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중년 남성이었고 어머니 최명희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성태가 정중히 인사를 드리자 이종철도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철이라고 합니다. 지은 양 아버님이시군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한정식집 특성상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태는 평소 먹어보지 못한 고급 음식들이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지은이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이종철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안산에서 작은 금속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년째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요즘 제조업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성태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대화는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현우와 지은의 만남 과정, 회사 생활, 앞으로의 계획 등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식사가 반쯤 진행된 후부터였습니다. 최명희가 무심한 듯 말을 꺼냈어요. 지은이 아버님 회사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성태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최명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휴, 요즘은 영세업체도 버티기 힘든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생각해서 말이죠. 저희 회사는 대기업 2차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직원이 100명은 넘고 있습니다. 최명희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했습니다. 성태는 점점 불편해졌지만 지은을 바라보며 꾹 참았어요. 딸의 얼굴에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최명희의 이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겠다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우리보다 못하니까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태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지은의 행복을 생각해서 말이죠. 고맙습니다. 성태는 겨우 이 한마디만 했어요. 더 이상 말을 계속하면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제가 화장실 좀. 지은이 자리를 뜨자 최명희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에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죠. 이종철도 거들었어요. 지은이 아버님께서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경제적인 기반이 중요하거든요. 성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뻔히 보였어요. 본인 아들보다 지은이가 못하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돌아오자 분위기는 다시 어색해졌어요. 지은도 부모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집에서 결혼식 비용은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현우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의도였겠지만 성태에게는 모욕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딸의 결혼식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성태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최명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결혼식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하객만 해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태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은이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최명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결혼 준비는 천천히 상의해 보죠. 물론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해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결혼해도 될까요? 저 사람들이 아빠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빠요. 성태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성태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견례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성태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최명희의 그 차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김상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성태는 평소와 달리 실수를 연발하고 있었거든요.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부품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측정값을 잘못 읽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성태는 대충 넘어갔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에게 연락하기가 어색했어요. 지은도 아마 비슷한 기분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성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상견례 3일 후 현우에게서 지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지은아, 우리 부모님이 좀 생각해 보자고 하시네. 무슨 뜻이야? 결혼 말인데.
부모님이 아직 이르다고 하시는 것 같아. 지은은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른 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우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돌려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가 지은을 만나자고 해서 나온 자리에서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셔. 왜? 무슨 문제가 있어? 집안격이 좀 다르다고 하시네. 현우의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격이라니. 자신의 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해온 것도, 자신이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격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가 너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야. 결혼 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봐. 현우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였어요. 지은의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시간을 좀 가져보자. 부모님을 설득해 볼게. 하지만 지은은 현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맞서서라도 자신을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일주일 후 현우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 어머니 최명희가 직접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지은아, 미안하지만 우리 현우와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말하면 집안격이 안 맞아. 우리 현우가 아깝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고. 최명희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지은에게 통보하듯 말하는 것이었어요. 지은이는 우리 현우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전화가 끊긴 후 지은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사랑한다고 말했던 현우가, 그리고 자신을 딸처럼 아껴준다고 했던 현우 부모님이 이렇게 차갑게 돌아설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지은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왜? 무슨 일이야? 지은의 목소리에서 울음기가 느껴졌어요. 성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와 헤어졌어요. 뭐? 현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왔어요. 성태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우선은 딸을 위로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제가 대기업에 다녀도 소용없어요. 우리 집을 무시하면서 현우가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의 말에 성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지은이가 아깝지. 하지만 지은은 계속 울먹였어요. 집안격이 안 맞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래요. 성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성태는 공장 일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은이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지은이는 얼굴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아빠 오셨어요? 딸이 힘든데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성태는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지은은 아버지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건가요?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성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감히 자신의 딸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지은아, 아빠가 반드시 보여줄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 말이야. 성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성태는 결심했어요. 이 굴욕을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에요. 복수를 다짐했지만 성태는 현실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자신이 대기업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이종철 가족에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성태는 우선 현우 집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성태는 오래된 거래처 사장인 오재만을 찾아갔어요. 재만은 성태보다 3살 많은 65세로 업계에서 오래 일한 만큼 인맥이 넓었습니다. 재만이 형, 혹시 이종철이라는 사람 아세요? 대기업 2차 협력업체 운영한다는데. 이종철? 잠깐,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재만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다. 프리미엄 테크 대표 이종철 말이지. 그 사람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다던데. 성태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어떻게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로는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끊었다더라. 품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금 사정이 꽤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있어. 재만의 말에 성태는 흥미를 느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더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 정확한 건 모르겠고, 업계 소문으로는 은행 대출도 연체가 좀 있다던데. 아, 그리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들었어. 성태는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자신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태 자신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동진산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은 거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김상수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동진산업이 부도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받을 돈이 3천만 원인데. 성태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천만 원은 작은 공장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달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원자재 값이 또 올랐다는 연락도 왔어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면 제품 원가가 올라가는데 기존 거래처들은 기존 가격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결국 성태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어떻게 하죠? 상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성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복수는커녕 자신의 회사를 지키는 것부터가 급선무였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젊은 직원 이민호와 정은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거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의가 와서 우리도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지만 솔직히 앞으로가 불안해서요. 두 직원의 말에 성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불안한 회사보다는 안정적인 곳으로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결국 공장에는 성태와 김상수 단둘만 남게 됐어요. 두 사람이 4사람 몫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형님, 괜찮습니까?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상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성태는 연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 하지만 성태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다가 스트레스까지 겹치니 몸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성태는 혼자 텅 빈 공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조용한 공장에서 성태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 인간들한테 복수라도 할 힘이 남았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복수를 꿈꿨지만 정작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기 급급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지은은 파온 스트레스로 회사를 며칠째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괜찮니?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출근해야 할지.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성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아, 시간이 약이야. 조금만 참아라. 아빠도 힘드시죠? 제가 아빠 걱정까지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성태는 딸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지 않았어요. 딸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성태는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복수고 뭐고 할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공장을 살리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때 제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태야, 내가 어제 이종철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그 회사 채권이 매물로 나왔다더라. 은행에서 부실 채권으로 분류해서 헐값에 내놓았다는 얘기야. 성태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채권이요? 그래. 그리고 회사 지분도 일부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말이야. 제만이 건넨 정보는 성태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회는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형님, 혹시 그 채권이나 지분을 인수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글쎄, 정확한 건 알아봐야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거야. 특히 채권은 액면가의 30%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더라. 성태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돈과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형님, 혹시 그쪽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왜? 설마 너 그거 인수할 생각이야? 성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그날 밤 성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복수 계획이 가득했어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경기 침체로 모든 업체들이 새로운 협력업체와 계약하기를 꺼려했거든요. 게다가 기존 거래처들도 주물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한일정밀에서 다음 달 주물량을 반으로 줄인다고 연락 왔어요. 김상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알려줬어요. 한일정밀은 성태 공장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는데 주물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래? 경기가 안 좋아서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네요. 성태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몇 달 후에는 정말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김상수마저 심각한 얘기를 꺼냈어요. 사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아들이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해서요. 혹시 밀린 월급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성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수에게 밀린 월급이 2달치나 됐거든요. 동진산업부도로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직원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수야,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곧 해결할 테니까. 사장님, 저도 오래 기다렸는데 정말 급해서요. 상수의 사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식 등록금은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태는 혼자 공장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에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 신청서가 들려 있었어요.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끝이구나. 성태는 한숨을 쉬었어요. 30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공장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재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태야, 내가 이종철 회사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아냈어. 무슨 정보요? 프리미엄 테크가 현재 자금 사정이 정말 심각하다더라.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어. 성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며칠 내로 회사 정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말이야, 회사 정리 과정에서 채권단이 회사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고 있다더다. 제만의 말에 성태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투자자요? 그래,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기회야. 물론 돈이 있어야겠지만 말이야. 성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형님, 혹시 그 투자자 모집 정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너 설마 정말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날 밤 성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봤어요. 공장 부지와 건물, 기계들을 모두 담보로 잡으면 꽤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모아둔 은퇴자금까지 합치면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였거든요. 다음 날 성태는 제만과 함께 금융 브로커를 만나러 갔어요. 브로커는 프리미엄 테크 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현재 프리미엄 테크의 총 부채가 약 50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자산도 30억 원 정도는 되니까 실제로는 20억 원 정도면 인수가 가능해요. 20억이요? 성태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금매 상황이라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15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15억도 성태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계약금으로 3억을 넣으시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대출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담보는 필요하겠죠. 성태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건 정말로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무렵 지은의 상황도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파혼 소식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고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동료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지은은 대답하기조차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저 잠시 쉬고 싶어요. 무슨 말이야? 회사를 좀 쉬고 싶어요. 집에 있으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요. 성태는 딸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어요. 그래, 쉬어도 좋다.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성태 자신도 언제까지 딸을 지켜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성태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걸 걸고 프리미엄 테크를 인수하기로 한 거였어요. 상수야, 미안하지만 며칠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나?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큰 결정을 하나 내렸어.
성공하면 밀린 월급도 주고 보너스까지 줄 수 있을 거야. 성태는 상수에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실패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성태는 은행 대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장 부지와 건물, 모든 기계를 담보로 잡고 최대한 많은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은퇴자금도 모두 투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모든 걸 잃지만 성공하면. 성태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자신과 딸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태는 재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프리미엄 테크 인수권 진행하겠습니다. 정말이야?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 네, 모든 걸 걸겠습니다. 성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태의 인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우선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작은 공장 사장이 15억이라는 큰 돈을 빌리려고 하니 은행에서도 의아해했습니다. 박성태 사장님, 용도가 사업 확장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출 담당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성태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기존 거래처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설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담보로 잡을 부동산과 기계 가치에 비해 대출 금액이 좀 과도한 것 같은데요. 담당자의 말에 성태는 식은땀이 났어요. 실제로는 프리미엄 테크 인수를 위한 자금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추가 담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잡기로 했어요. 정말로 모든 걸 거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한편 재만은 프리미엄 테크 인수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성태야, 내가 프리미엄 테크 내부 사정을 좀 더 알아봤는데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해. 어떻게요? 이종철이 회사 경영을 엉망으로 해놨더라.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고 주요 기술자들이 이미 절반 이상 나갔어. 재만의 말에 성태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채권단에서 인수자를 급하게 찾고 있어서 조건도 더 좋아졌어. 15억이 아니라 12억 정도면 될 것 같아. 성태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래도 3억이 줄어든 건 큰 도움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습니다. 성태 공장의 마지막 남은 주요 거래처인 대한정밀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온 거였어요. 사장님, 대한정밀에서 다음 달부터 계약을 종료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김상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알려줬어요. 이유가 뭐래? 더 싼 업체를 찾았다고 하네요. 성태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대한정밀까지 잃으면 공장 매출의 거의 전부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되면 다음 달에는 정말로 문 닫아야 할 것 같은데요. 상수의 말에 성태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테크 인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집과 공장 모든 걸 담보로 잡고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이건 위험도가 매우 높은 투자입니다. 은행 직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지만 성태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성태는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테크 인수 과정에서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다른 투자 회사에서도 프리미엄 테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성태야, 문제가 생겼어. 진우테크라는 회사에서도 프리미엄 테크 인수에 나섰다더라. 제만의 연락에 성태는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 성태는 고민에 빠졌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자신이 준비한 자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만이 제안을 했어요. 성태야, 내가 돈을 좀 보탤게. 우리가 손잡고 같이 해보자. 형님이요? 그래, 나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내 돈 5억을 보탤 테니까 우리가 인수하자. 성태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혼자서는 어려웠을 일이 제만의 도움으로 가능해진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투자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죠. 성태가 12억, 제만이 5억을 투자하는 것이니 성태가 70%, 제만이 30%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였어요. 성태가 대표이사가 되고 제만이 부사장이 되기로 합의했습니다. 며칠 후 채권단 회의가 열렸어요. 성태와 제만은 긴장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진우테크 측에서도 대표와 임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두 곳에서 인수의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채권단 대표가 말했어요. 진우테크는 20억을 제시했고 성태와 제만은 17억을 제시했습니다. 금액은 진우테크가 높지만 박성태 사장님 측에서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셨네요. 성태는 미리 준비한 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돈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였습니다. 저희는 프리미엄 테크의 기존 직원들을 모두 유지하고 추가 투자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성태의 제안에 채권단이 관심을 보였어요.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제조업 분야에서 3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테크를 단순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려내겠습니다. 성태의 진정성 있는 말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우테크 측에서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직원 고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채권단은 성태와 제만 측의 제안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희 진우테크는 21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진우테크에서 가격을 올렸지만 성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18억까지 가능합니다. 성태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이미 한계를 넘어선 금액이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태 사장님과 오재만 사장님께서 프리미엄 테크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직원 고용 보장과 회사 정상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성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이제 이종철과 최명희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회사를 인수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성태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아빠가 큰일을 해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곧 알게 될 거야.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 왔어. 성태의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반격의 때가 온 거였습니다. 프리미엄 테크 인수가 확정된 지 일주일 후 성태는 드디어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 발표를 위한 임직원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성태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프리미엄 테크의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가 갑자기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확히 누가 인수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이종철과 최명희 부부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오늘 새로운 경영진이 누구인지 알게 될 예정이었어요. 채권단 대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프리미엄 테크의 새로운 경영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임 대표이사는 박성태 사장님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종철과 최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태를 바라봤어요. 성태가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몇 달 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성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박성태입니다. 성태의 인사말에 직원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하지만 이종철 부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종철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제가 이 회사 사장인데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성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저입니다. 오늘부로 이종철 전 대표님은 해임됩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직원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종철은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감히 우리 회사를... 최명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태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히 당신들이 내 딸 인생을 짓밟았을 때 이미 각오했어야죠. 그 말에 최명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성태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지방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죠? 자기 아들이 아깝다고 하셨고요. 성태는 상견례 때 들었던 말들을 하나씩 되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한테 아까운 사람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종철이 다시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를 샀다는 겁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요? 성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까?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직원들도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단 대표가 개입했어요. 이종철 전 대표님,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회사 지분의 70%를 박성태 사장님이 인수하셨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최명희가 흥분하며 말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어요. 성태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종철 전 대표님과 최명희 전 이사님, 오늘부로 두 분 모두 회사에서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이라니. 이 회사는 제가 10년 동안 키워온 회사입니다. 이종철의 절규에도 성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키우셨다면서 왜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셨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면서요. 성태의 말에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실제로 몇 달째 월급이 밀려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앞으로 밀린 월급은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가 투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태의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어요. 성태는 딸에게 오늘 일정을 미리 알려뒀었거든요. 지은이 회의실에 나타나자 이종철과 최명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아버지와 딸이
이제는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 서 있었거든요. 지은아, 와줘서 고맙다. 성태가 딸을 반겼어요. 지은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보니 자랑스러웠어요. 아버님, 정말 이 회사를 인수하신 거예요? 현우가 갑자기 회의실로 들어오며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머니에게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온 거였습니다. 그렇다. 현우야. 성태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우야, 네가 나서서 뭘 하려고 그래? 최명희가 현우를 말렸지만 현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아버님,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잘못 설득했어요. 현우가 성태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성태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내 딸 지은이에게 한 일을 생각해봐라.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우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성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용서? 내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지방격이 안 맞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무시했잖아. 성태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로 격이 안 맞네요. 우리가 당신들보다 훨씬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태의 말에 이종철 부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현실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거든요. 보안팀에서 이종철 전 대표님과 최명희 전 이사님을 배웅해 드리세요. 성태의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이종철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힌 후 성태는 남은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과거는 잊고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였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성태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해낸 거였어요. 프리미엄 테크 인수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 정상화에 매달렸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새로운 경영진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성태가 약속한 대로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하고 추가 투자를 단행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습니다. 경리팀장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성태의 경영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직원들을 믿고 맡기되 납기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었죠. 30년간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한 거였어요. 좋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세요. 성태의 말에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종철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한편 안산의 작은 공장도 김상수와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잘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프리미엄 테크에서 일부 물량을 안산 공장으로 넘겨주면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안산 공장에서도 연락 왔는데 추가 인력을 뽑아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제만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성태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였어요. 그런 어느 날 성태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우였어요. 아버님, 저 현우입니다. 혹시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성태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우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현우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부모님 회사가 망한 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현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 씨와 아버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성태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네.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로 지은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제가 약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사랑이었다면 끝까지 지켜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 성태의 말에 현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네. 자네도 더 이상 찾아오지 말게. 성태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부모님 때문에 지은이와 헤어진 현우는 부모님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철과 최명희의 근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잃은 후 빚에 쪼들리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한때 성태를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반대 처지가 된 거였습니다. 한편 지은은 점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룬 성취를 보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직장에서도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성태를 찾아왔어요. 아빠, 회사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 네, 같은 팀에 있는 선배인데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지은의 얼굴에 다시 밝은 미소가 돌아왔어요. 성태는 딸의 변화가 기뻤습니다. 어떤 사람이니? 김민준 선배예요. 나이는 31이고 성격이 정말 따뜻해요.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지은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성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분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준 선배는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저 자체를 좋아해 주거든요. 지은의 말에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사람 자체였습니다. 몇 주 후 지은이 김민준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은 씨에게서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인사에 성태는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현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회사에서 힘들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다고 들었네. 제가 도운 게 아니라 지은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입니다. 민준의 겸손한 태도에 성태는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민준은 정말로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민준 자신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소중히 하겠습니다. 민준의 고백에 성태는 흐뭇해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성태는 공장 앞 벤치에 앉아봄 햇살을 받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상수가 다가와 물어봤어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요즘 딸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시죠? 그래,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성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지은과 민준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거든요. 결혼식 날 성태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지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지은이 속삭이자 성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딸만 행복하면 돼. 결혼식에는 프리미엄 테크 직원들과 안산 공장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성태는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승리는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하길. 성태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성태는 공장으로 돌아가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복수가 아닌 꿈을 위해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